불변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네. 오직 하나의 그 이름. 여사 의혹이 지금은 본물 터지듯 많아요. 많죠. 열 손가락이 도이치 부족해. 모터스, 네. 양흥 공공지구, 양평 고속도로, 공천 개입, 개입에다가 국정농단. 이런 많은 의혹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해진 거야. 아직 경선전이라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도 국민의 힘을 움직이고 와. 법적 카르텔을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야. 너무 소름 돋아요. 아니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지금 다 주무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 뻥 뚫리는 TV.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요정 오인혜입니다. 네, 조금 헬스케지셨어? 원래 가을은 살찌는 계절이잖아요. 네. 아니라 다니까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샐러드로. 아, 그래요? 네. 자, 뉴스가 쏟아지는 줍니다. 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그래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빛나는 빛나. 불변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네. 오직 하나의 그 이름. 예. 오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금 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좋겠다 김건희 여사는. 음. 전 국민에 다 알잖아. 인지도 1000% 아니에요? 이제 아니 뭐 그렇지 뭐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좀 느끼는 이 한국 사회의 역설적 분위기가 뭐냐면은 네. 12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어요. 했죠? 사과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 주로 여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두리뭉실하게나마 사과는 했어요. 네. 근데 정작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 일어난 것 같아. 뭐냐면은 그 사과가 있고 나서 여사의 권력과 힘과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아내 핸드폰을 보냐. 근데 우리 아내는 새벽 5시까지 핸드폰에 심지어 답장까지 하고 있어. 내 핸드폰에 답장까지. 이런 거 딱 너무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저기 뒤로 한 발 물러설 만도 한데 왜 앞으로 더 다가오느냐. 네. 이게 보니까 이 대체적인 원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사 의혹이 지금은 본물 터지듯 많아요. 많죠. 이젠 셀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열 손가락이 도이치 부족해. 모터스, 네. 양흥 공공지구, 양평 고속도로, 공천 개입, 개입에다가 국정농단. 아우.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보통 우리가 상식의 눈으로 볼 때는 작아져야 되는데 여사는 이런 많은 의혹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해진 거야. 오히려 대통령이나 이제 여당 대표도 꼼짝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광장에서 김건희 저기 특검해라, 정권 퇴진해라 이러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김건희 권력은 더 커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왜?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에서 내가 이 책을 다시 읽었어. 세븐 스캔들. 세븐 스캔들. 7시간 김건희 녹취록을 쭉 수록을 하면서 그걸 이야기로 쭉 엮은 거지. 소설체로. 네. 이렇게 해서 일부러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김건희를 그냥 K라 그러고 네. 윤석열을 Y라고 하면서 네. 나머지는 그 논픽션으로 이렇게 쭉 소설체로 쓴 거거든요. 네. 이게 대선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대선 전에 있었는데 요 책이 발간된 건 작년 10월인데 아, 그래요? 그때 폭로한 7시간 녹취록을 기초로 해서 쓴 거지.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에 근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7시간 녹취록에 가장 주 포인트들이 뭐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걸 MBC에서 선거 때 틀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사실 윤석열 후보는 큰 타격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MBC에서 그냥 다 내보내야 되는데 마사지를 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 큰 타격은 안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네. 이 여사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재발견하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사기꾼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기꾼인지.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그동안에 이 윤석열 2년 반 동안에 조금 소홀했다거나 실수한 게 뭐냐면은 김건희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우선 사건의 시작은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가 네. 어느 날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하면서 둘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네. 시작이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전화가 6개월간 이어지거든요. 우와. 그럴 때 이명수 기자가 끈질기게 이제 여사로부터 신뢰를 얻고 많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대단하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한번
저 코바나 컨텐츠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여사의 업체를 찾아가서 거기서 강의도 합니다. 그리고 강의비로 105만 원을 받아 나오지. 100만 원, 100만 원, 105만 원 뭐예요? 오? 오자 너무 좋아해. 아, 그래? 전화 끝자리도 오로 끝나고 집무실에 집무실도 대통령실 5층에 있고. 오가 뭐가 주술자가 뭐가 있나? 미신으로? 오방신. 오방신? 그러니까 이것도 박근혜 때도 그걸로 한번 말썽이 났는데 우리가 동서남북을 지키는 4개의 신이 있어. 절에 가면 사천왕 있잖아. 네네. 그 입구에. 네네. 그게 각기 동서남북을 지키는 거야. 네. 불교에도 그게 있어. 오, 그러면 신기하다. 오방신은 뭐냐? 오방신은? 사방을 지키는 4세다가 중앙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오. 그래서 오방신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수호신이라고. 오. 그래서 그 오가 행운이라고 뭐 생각해서 다 오로. 자기를 지켜준다. 오윤회는 어때요? 그 오자는 5오자가 아니야. 오윤회는 오방신보다 나. 훨씬 나. 나 너무 웃기다. 그래서 105만 원을 줬군요. 오를 붙여가지고. 난 그렇다고 봐. 와, 진짜 신기하네. 그래서 명태균한테도 500만 원을 준 거구나. 500만 원이지. 너무 신기하다. 뭐든 오로 다 끝나. 너무 투명하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네.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한테 제일 그 껄끄러운 상대가 누구냐? 정대택 회장이라고 있어. 네. 이분은 뭐냐면은 김건희 엄마 최은순하고 동업을 했어. 그랬는데 저기 강남에 어디 뭐 하나 이렇게 부동산 개발건이 있는데 그때 저기 이 사업은 정대택 회장이 하는 사업인데 네.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최은순 여사가 돈을 대겠다고 하면서 동업을 하는 약정을 맺은 거야. 약정을. 최은순 씨랑 정대택이랑. 네. 그러면은 이 약정서대로만 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 네. 근데 이 부동산 사업이 대박이 났어. 오. 그래서 수익금이 52억이 발생했거든. 우와. 52억이. 대단하다. 근데 최은순이 이 약정서를 위조해서. 위조요? 피는 못 속이는구나. 위조. 52억을 혼자 먹었다. 그래서 정대택 회장이라는 분이 최은순 씨를 싫어하는군요. 싫어하는데. 와. 이제 원수가 된 거죠. 원수 됐겠네, 진짜. 그런데 처음에 정대택 씨가 한 번은 이게 이제 소송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약정서를 맺고 뭘 한 걸 하다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최은순 쪽에서 타협을 하자 그래서 용서를 해줘. 네. 소송을 취하고 없던 일로. 그 순간에 법무사 하나를 작업을 해가지고 최은순 쪽에서 이 전에 써줬던 약정서는 정대택이 이거 쓰라고 강제로 협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쓴 거다. 그때 이 법무사가 옆에 앉아 있었다. 얘가 증언을 할 수 있다. 어머나. 이래가지고 모해 위증이라고 거짓 증언을 서게 한다고. 우와. 그래가지고 용서해줬으니까 또 배신을 해서 그래가지고 정대택 회장이 감옥에 들어가. 진짜요? 그래서 실형을 2년 살아. 요게 이제 우리가 의혹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실형을 2년? 그래가지고 저도 정대택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위증을 한 이 법무사가 문제일 거 아니야. 그쵸. 이 법무사 누구야? 이 법무사 뭐 있어야 해. 네. 이 법무사가 입장을 바꾸면은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사는 끝까지 이 위증한 거를 지켜줘야 되거든. 근데 김건희가 그 법무사를 찾아가. 그때 현금 1억을 갖고 간 걸로 기억했거든. 1억이요? 그래서 이걸 정대택 회장이 알아내. 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파멸로 가고 그 딸 김건희도 너도 가담한 거다. 그 법무사한테 1억을 안 줬냐. 이러니까 또 저쪽에서는 그런 일 없다. 뭐 이래가지고 또 싸움이 붙어. 그러던 중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정대택 회장이 잘 걸렸다. 이러면서 오만 팔방 언론에다가 막 다 얘기하는구나.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 실체가 어떤 건지 아느냐 막 이러면서. 네. 이러니까 이런데 정대택 씨가 그 유튜브 업체를 찾아와 가지고 이런 거를 방송을 한다고. 내가 저 모녀한테 어떻게 당했는가. 네. 그게 서울의 소리야. 근데 이명수는 서울의 소리 기자였어. 그니까요. 그러니까 정대택 씨를 자주 봐.
그럼 이명수 씨는 김건희 여사랑 통화할 때 자기가 서울의 소리 기자라는 걸 숨긴 거예요? 아니에요. 다 밝혔어요. 대박. 그런데 옛날에 윤석열이 저기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이때는 서울의 소리가 같은 편이었어. 누구랑요? 윤석열하고. 아, 그래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 아. 윤석열 검찰총장 막 그 저 도와줘야 된다. 민주당이 검찰총장 시켜야 된다. 이럴 때잖아. 네. 그래가지고 서울의 소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파헤치고 뭐 이런 사기 행각을 그 파헤치는 뉴스타파를 찾아가가지고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 이분이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네. 대표님인데 응징 취재라 그래서 둘러엎어. 진짜요? 뉴스타파를. 어머나.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그러니까. 저 윤석열이를 그때 뉴스타파가 그 바른말 하고 그럴 때 그치. 그걸 응징을 한다고 찾아갔으니 얼마나 후회되겠어. 당연하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기자라고 하니까 더 많이 본인 얘기를 한 거구나. 이때 여느 기자처럼 그냥 내치면 되는데 서울의 소리라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가 그때 뭐 줄리 의혹, 정대택 씨 하니까 자기한테 막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이명수 기자한테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나 공격하는데 근데 아저씨 그 검찰총장 될 때는 내가 서울의 소리에 하도 고마워서 후원금도 냈다. 오, 냈어요 실제로? 아니 뭐 말이라도. 친구 이름으로 냈대.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래.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잘 우리를 도와줘서 내가 하도 고마워가지고 후원금까지 냈는데 이제는 말이야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둘이 말이 길어져가지고 좀 친밀하게 그때 이명수는 깨달은 거야. 정대택에 관한 정보를 계속 여사한테 알려주면 여사가 관심을 갖고 저기 나한테 미끼를 던졌구나. 그게 미끼였던 거야. 탁 물었네. 그랬는데 2021년 그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네. 이 책에서 내가 가장 유심히 본 대목인데 깜짝 놀랄 일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정대택 씨가 윤석열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고 그러니까 검증하려고 여야가 정대택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어. 네. 그러면 국회 와서 증인 선서하고 김건희는 말이지 최은수는 말이지 이렇게 사기를 쳤고 이렇게 돈 떼먹었고 이렇게 나를 모함했고 뭐 줄리 의혹이 어떻고 묻는 대로 다 답변하려고 열심히 답변 자료 준비하고 다 하고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출석하기 그 전주에 이명수가 이렇게 지금 정대택 씨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미끼를 계속 던지니까 관심을 표명하는데 김건희 입에서 뜻밖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뭐요? 증인 출석? 그럼 무산됐어. 안 나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명수가 뭔 소리입니까? 여야 합의로 돼가지고 출석 통보서가 와가지고 지금 자료 준비 전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어. 이제 정대택 씨가 국회 출석하는 날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런데 출석하려고 그래고 출발하려고 그래는 15분 전에 국회에서 전화가 왔어. 15분 전에요? 증인 출석은 취소됐습니다. 무산됐습니다. 대박 사건.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김건희는 미리 알고 있는 거야. 있었잖아. 그래서 취소됐다는 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다시 이명수가 김건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김건희가 동생 내 말이 맞았지. 누나가 말하면 믿어. 이러는 거야. 와, 그럼 뭐 검찰에서 흘린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양당이 국민의힘, 민주당이 증인을 합의했잖아요. 그랬는데 누가 난리를 친 거야 이걸.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간사가 합의된 걸 엎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찾아와서 그때 그 기사에 보면은 그 서영교 의원 멘트가 나와 있던데 국민의힘 간사가 찾아와서 내가 잘못 판단했다. 합의된 거 취소하자. 진짜 안 된다 정대택은. 아니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합의한 거 번복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이거 정대택 그거 부르겠다 그러면 그럼 대장동 관계자도 우린 부르겠다. 갑자기 협박하는 거예요? 뭐야? 이랬는데 그걸 들어줘서는 안 됐는데 민주당이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막판에 국정감사 직전에 증인이 취소돼 버린 거지. 근데 이거를 김건희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때 그 행정안전위에 국정감사 국민의힘 간사가 누구냐? 네. 박완수 의원이야. 누구예요? 박완수 의원 지금 경남도 지사야. 이번 명태균 게이트에 보면
박완수 의원이 원래 거기는 저 친윤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한홍 의원이 가기로 돼 있었어. 네. 그런데 그걸 주저앉히고 박완수가 경남도지사 후보가 됐는데 우와. 그 직전에 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서 터지는 건 박완수가 아크로비스타로 찾아가서 김건희를 만났다. 2022년에. 그리고 김건희는 박완수를 밀었다. 아, 밀어줬다? 우와. 왜 밀어줬겠어? 찐윤이 따로 있는데. 대박. 봐봐. 그 전해에 있었던 국정감사의 정대택 증인 취소 사건. 거기서 진짜 1등 공신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저 사람을 움직이면은 취소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시를 한 거야? 아니면 박완수가 알아서 긴 거예요? 박완수가 알아서 낄 리는 없지. 은재는 민주당에 그치. 자기도 괜찮다고 합의해 줘놓고. 와. 그 공로로 지금 어디가 있어? 경남도지사?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보통 그 경남도지사 간 거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온 얘기니까 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 책에서 그때 박완수 의원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김건희를 위해서 와. 이걸 보면은 이 의미가 이제 달라지지. 당연히 달라지지. 이번에. 그걸 진짜 잘하는구나. 기브 앤 테이크. 이거 해주면 그렇지. 한 자리 다 확실히 챙겨주겠다. 그러니까 다들 충성하네. 그러면 봐봐요. 이 책에서 이런 사건을 몇 개를 얘기해.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 상담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보험은 4층에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맞다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그러면 김건희는 남편이 국민의힘에 아직 경선전이라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도 국민의힘을 움직이고 와. 법적 카르텔을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야. 너무 소름 돋아요. 저기 지금까지 보면은 저 최은순 여사하고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은 김건희보다는 최은순 여사가 더 벌었어요. 거기에다 양평 중흥지구 개발. 네. 이건 오빠가 하는 사업이거든. 김건희 오빠가. 네. 이것도 언론이 놓친 건데 올해 8월에 나온 기사가 있어. 그때 오빠가 서류를 조작해서 공사비를 부풀려 가지고 양평군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흙을 파내면 이 흙을 어디다 버려야 돼. 근데 멀찍이 한 18km 떨어진 데다가 갖다 버리는 걸로 하면은 운송비가 나오고 하면은 비용이 올라가잖아. 네. 요렇게 버리지도 않은 걸 버렸다고 서류를 조작해서. 아이고야. 이래서 양평군에서 돈을 더 뽑아 먹은 거거든. 아이고. 그러면은 그거 오빠하고 공무원들이 문제될 거 아니야. 네. 이거 누가 허가해줬어? 누가 이런 거 돈 나가는 거 검증도 없이 해줬어? 세금 아니에요 다? 그래서 공무원 3명이 걸려. 네. 그런데 올해 8월에 그 공무원 3명이 무죄가 나와. 이 실력을 잘 보라니까. 대박이네. 실력이 엄청나네. 그렇게 되면은 이 공무원들이 무죄가 나오면 오빠의 죄도 감경이 되겠지. 그러겠네. 빠져나갈 수가 있지.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네. 있을 때 양평 고속도로가 휘었어. 휘었잖아요. 휘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윤 대통령이 이런 내용은 자세히 모를 것 같고 이거는 여사의 사업이라고 봐야 돼. 네. 그런데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종로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올해 네. 총선에서. 그런데 그게 무산되고 저 인천 계양으로 가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이재명 대표랑 붙어가지고 박살났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실패한 건데 네. 이때 신영환 교수가 최근에 증언한 바에 의하면은 그때 그게 캠프 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어쩐 일인지 김건희 여사가 저 원희룡 지사 부인하고 좀 안 맞았다.
안 맞았어. 김건희 여사가 원희룡 지사 부인 알죠? 안 맞았어. 김건희 여사가 어디 유세를 갈 때 원희룡 지사 부인이 수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었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야. 직후에 원희룡이 종로에서 못 봤더라. 그래서 인천으로. 이게 이제 이게 최근에 신용환 파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나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지금 다 주무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심지어 범죄까지도 이렇게? 곳곳에 김건희의 그 존재감이 이 법적 카르텔을 한 손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행적들이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원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는데 구속영장이 교묘하게 돼 있거든. 뭐요? 오늘이 이제 명태균 씨 구속영장 심사받고 있는데 김건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공천 개입, 여론조사, 국가사업 개입 이런 거는 구속영장에서 싹 빠지고 김영선 의원 돈을 명태균이 먹었다. 창원 내에서 벌어진 것만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 얘기대로라면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야. 왜냐? 명태균 씨가 자기 팔아가면서 사기를 쳤거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수법이 과거에 도이치나 양평공흥지구나 정제태식 문제를 해결할 때 수법하고 똑같다고. 근데 이거는 녹취도 나왔고 전 국민이 다 들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선 공천 개입에 관여한 육성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네. 나왔지만 수사 내용엔 없어. 이 내용.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고발이 들어가면 창원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빠져. 딱 보면은 이 법적 카르텔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실력. 이거는 여러 번 사기를 쳐보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건을 왜곡시키고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움직여낼 수 있는 이런 거는 윤 대통령이 직접 했을 리가 없어. 뭘 알아야 해. 김건희 여사가 기획, 연출, 각본을 다 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행동만 하는. 이러니까 이 실력자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여사란 말이요. 네. 그래서 요 책에서 이래 보면은 이명수 기자가 이 여사를 상대할 때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데 요 대목인데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이 김건희 씨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가 그 방법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인간의 한계를 포착하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어. 한계? 어. 한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나 같은 경우는 주로 인간의 가능성을 보거든. 그러니까 쟤는 커서 장군감이야. 쟤는 예술가가 될 것 같아. 얘는 인문학이 뛰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은 잘반하면 저쪽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걸 본다면 인간의 한계를 보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얘는 여기까지야. 얘는 돈에 약. 얘는 정에 약하고 소심해. 얘는 뭐 자리에 약해. 물러터져. 얘는 명예욕에 약해. 이렇게 그 인간의 한계를 딱딱 보는 거지. 그러면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돌파까지 해줘. 예를 들면 이명수 기자가 찢어지게 가난하거든. 기초생활 수급자였다고. 옛날에요? 그리고 이 서울의 소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네. 활동비가 안 나와.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재를 하고 하는데도 자기 돈도 써야 돼. 근데 돈이 뭐 있어? 그런데 이런 약점을 탁딱 짚어. 야, 너도 동생 누나가 돌봐줄게. 너도 가족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명수가 묻지. 내가 캠프로 가면 얼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 1억. 와. 불러. 대박. 근데 이명수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네 진짜. 며칠간 그 억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야. 이게. 월 1억 진짜. 이 억소리가. 억소리 나네 진짜. 그리고 그 돈이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크로비스탈 가 이명수가 결국은 이제 강의해달라 그래가지고. 무슨 주제가 뭔데요? 그때 이제 현장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네. 요 유튜버들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로 언론의 시각에서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보자 할 건지를 캠프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는 건데 네. 여기가 아크로비스타야 장소가. 그러니까 여기에 여사 캠프가 있는 거야. 네. 거기 가서 강연을 한 건데 이 여사 캠프가 보통 공식 캠프, 윤석열 공식 캠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캠프 위에 캠프지. 그렇지. 여기가 더 찐이겠죠. 어. 네. 그런데 갔더니
갔더니 여사가 거기에 거기에 누워있어? 누워 있으면서 일어서지도 않고 동생 나 약 먹어서 조금 힘드니까 앉아 이래놓고 계속 누워 있고 아, 너무 그 웃긴다. 비서 오라 그래 뭐 오라 그래 그러는데 뭐 피자하고 치킨 이런 거 시켜놨더래. 아. 그러니까 그것 좀 먹어. 그것 좀 먹어. 이러면서 사람이 와도 일어나지도 않아. 와, 예의가 그러면서 없다. 아주 탁탁 보면은 완전히 사적인 캠프 냄새가 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를 하고 이제 왔지. 그런데 이제 서서히 김건희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전화에서. 그러면서 기자가 듣기에는 요거 특종인데 할 만한 게 다 넘어오는 거야. 오, 네. 이제 넘어오는 거죠. 사실은 이명수가 그런 면으로 김대남도 맞아. 호려버린 거 아니야. 대단한 분이야, 이명수 기자님은. 매불쇼 나와서 딱 그 통화 녹취록 보면은 네. 이러는 이명수조차도 몇 번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그 정도로 김건희 여사도 사람을 약간 휘어감는 그렇지. 그게 있구나. 그다음에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로 다시 돌아와서 네. 명태균 씨는 자기를 구해줄 사람은 역시 김 여사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러겠죠, 당연히. 그럴 것 네. 같아요, 저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파일을 안 까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막판에는 꼬랑지를 내린 거거든. 여사에 대해서는 진짜 무슨 그 흠모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 반면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얘기해.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준석이 공항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가 지금 난리인데 기자들 질문은 여사하고 통화했냐 대통령하고 공천 얘기했냐 이런 질문을 막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여사 얘기는 답변을 안 하고 오로지 윤 대통령 얘기만 해. 이준석 오늘 내가 나온 뉴스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대통령은 까도 돼. 나 여사는 아직 아니야. 어머나. 자, 이게 우리가 지금도 이 김건희 여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니까. 이 법적 카르텔과 이제는 정치 카르텔까지도 좌지우지하면서 네. 자기한테 칼을 들이댈 사람을 하나하나 장악해서 지금 그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이게 보통 능력입니까? 보통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고 통하는 거야 이제 명태균 씨 같이 어디 그런 사자 이런 사람들한테만 좀 통해야지. 이게 검찰 중심부에도 통하고 그렇죠. 야당 여당 뭐 이 할 거 없이 정치판에까지 통한다는 거. 그래서 나라를 휘흔든다는 거. 네. 이게 국민으로서 너무 화나는 지점이에요. 네. 7시간 녹취록은 뭐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네. 한번 쭉 이어서 이렇게 보시고 명태균 게이트를 보고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김건희 평전을 쓰겠다고 나서는 작가도 내가 봤거든요. 저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보자. 평전하면 뭔가 위인들한테나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나쁜 놈 평전도 뭐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뭐 히틀러.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역시 우리가 모르는 적을 상대했다. 이제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된다. 요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네. 이 김건희를 직시하자. 네. 제대로 보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제발 제2의 김건희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없을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진 않겠죠? 네. 그런 희망을 꿈꿔봅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빵 뚫리는 TV.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이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 제품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 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 스토어.